경매 경력 20년 경매 전문가, 꾸준함과 부지런한 경제 유튜버, 쉽고 정확하게 명쾌한에서 홍티와 함께 NPL 질권 투자 회원 직동 NPL 대부업계 최초 프랜차이즈, 종잣돈을 모아 투자하세요. 홍티 경매로 나눠 먹기. 투자 금액 안전해요. 세금 납부 투명해요. 노후 대책 마련해서 여유롭게 살아가요. 종잣돈이 부족해도 홍티 따라 투자해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우리 모두 함께해요. 재테크의 새마랑 홍티 경매 NPL 믿고 투자해봐요. 홍티 경매 NPL. 안녕하세요. 홍티 인사드리겠습니다. 홍티 경매 대부업 궁금하시죠?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무서운 대부업 결코 아니랍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합법적인 대부업체랍니다. 홍티 경매와 함께 정직하고 안전한 투자 수익 만들어보지 않으시겠어요? 많은 회원분들이 수익 인증 꼭 확인해 보시고 지금 당장 홍티 경매로 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투자 금액 안전해요. 세금 납부 투명해요. 노후 대책 마련해서 여유롭게 살아가요. 종잣돈이 부족해도 홍티 따라 투자해요. 성실하게 정직하게 우리 모두 함께해요. 재테크의 새마랑 홍티 경매 NPL 믿고 투자해봐요. 홍티 경매 NPL 재테크의 새마랑 홍티 경매 NPL 믿고 투자해봐요. 홍티 경매 NPL 믿고 투자해봐요. 홍티 경매 NPL 네, 안녕하세요. 1월 날짜를 까먹었는데 오늘이 1월 며칠이죠? 1월 7일 금요일 라이브 222번째. 네, 202에 2가 3번이네요. 네, 오늘 222번째 라이브 진행을 하고요. 오늘은 이제 이게 사실 매일 주제를 잡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시간을 때운다 그래서 그 시간을 많이 준다 그래서 어떤 주제를 빨리 정하고 시간이 없다고 주제를 못 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어떤 것을 얘기할까라고 또 제가 보통 40분에서 50분 얘기하다 보면 길어질 수 있는데 일단 큰 틀의 주제를 정해야 오늘 또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아무런 주제도 없이 그냥 무조건 떠들라 그러면은 이게 주제 없이 떠드는 거는 그건 어려워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홍티 경매, 여기 대법체는 다른 대법 사장은 제가 모르니까 그분들의 일과를 제가 알 수도 없고요. 무슨 일을 하는지야 대충 제가 이런 걸 하겠구나라는 감은 잡고 있고 동종업종이니까 알 수 있어도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제가 모르죠. 사생활이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대부업체는 이제 저를 지칭하는 거고, 제가 이제 하는 일들을 좀 쭉 설명을 드리고, 그동안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장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부. 그렇다고 낱낱이 깔 수는 없고요. 그냥 대략적인 걸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오늘 또 활기차게 한번 나아가 보시죠. 자, 대망의 일부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는 매일같이 좀 써보시고, 요거는 좀 여러분들 꼭 쓸 수 있도록 요 대망 쓸 수 있도록 매일같이 한 번씩만 써보시면은 올해 1년이면 외울 겁니다. 자, 제가 하루 일과는 여러분들한테 그동안에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네, 오늘 하루 일과는 제가 항상 오늘 보통 이제 오늘 일과가 아마 요거 운동을 안 할 거니까 이제 운동하는 거 뺄 테니까 그것만 제외하고 비슷하겠죠.
보통은 이제 3시에 제가 딱 2시 58분 하고요. 3시에 알람을 맞춰놔서 알람을 듣고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알람을 안 듣고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1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 새벽 3시 정도 전후에는 자동으로 눈이 떠져요. 물론 늦게 자거나 뭐 술을 정말 많이 뭐 그럴 때는 없었지만 그런 경우라면 못 일어날 수도 있는데 뭐 제가 평일날 뭐 술도 좋아하지도 않지만 술도 먹지도 않고 그리고 보통 9시, 10시에는 어떻게든 자야 되겠다고 해서 무조건 다 눈을 붙이기 때문에 보통 3시에는 기본적으로 일어나고요. 그래서 뭐 씻고 뭐하고 해서 한 3시 30분 정도까지 30분 정도 이제 전후로 양치하고 뭐 씻고 그다음에 아침에는 그 거리는 한 13km밖에 안 되는데 이게 새벽이라고 하더라도 신호대기가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속도를 뭐 내는 것도 아니고 한 80km 올림픽대로는 한 80km 규정 속도 지키고요. 도로 나오면은 뭐 차가 없어도 60 이상은 제가 안 밟아요. 뭐 새벽에 빨리 달릴 필요도 없으니까. 그렇게 느긋하게 와도 신호를 다 걸리면 막히는 게 없으니까 계속 가는데 신호를 최소한 한 18번을 받아요. 18번? 그쵸. 18번 가까이 돼요. 다 받으면. 그 중에 건너뛰고 하면은 뭐 한 10번은 받는 것 같아요. 한 번 걸리면 최소 1분에서 2분이니까. 그래서 한 30분에서 35분 걸립니다. 4시에 서초동에 들어와서, 4시에 들어와서 이제 뭐 라면을, 컵라면 하나 먹을 때가 있고, 뭐 빵하고 우유를 먹을 때가 있고, 간단하게 이제 요기를 하면서 준비를 하죠. 머릿속에는 이제 어저께 저녁에 대충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일단 큰 어떤 주제는 그려놓고, 와가지고 이제 파워포인트를 키고서 이제 이거 적어 넣어야죠. 이거 적어 넣어야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거를 일일이 적어 넣어야 되니까 이걸 적는 데까지가 6시 제가 한 30분에서 좀 길게 하면 40분까지 한 2시간 반에서 2시간 40분 정도는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할까 주제를 써놓고 이런 얘기를 해야지 요걸 쓰고서 이런 얘기를 해야지 다 머릿속에 그려야 되거든요. 그냥 떠들 수는 없어요. 뭐가 뭐 원고가 있던지 자료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너 하고 싶은 얘기 해봐라라고 할 때 막막한 거는 뭐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라이브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7시, 6시 57분에 시작을 하니까 뭐 대략 뭐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정도 가까이는 라이브를 진행한다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이제 운동을 가는데 요즘은 이번 주는 제가 안 갔어요. 추워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추울 때 운동하는 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이제는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그냥 추울 때 그냥 무조건 가서 그 운동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된다 싶어서 이번 주는 좀 추워서 제가 이번 주는 쉬었고요. 오늘도 운동을 나갈까 그러다가 좀 추운 날은 좀 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좀 따뜻해지면은 좀 날씨가 좀 기온이 풀리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안 나가고 보통 나가면은 뭐 한 8시에서 8시 10분에 도착해서 저는 오래 안 합니다. 1시간 정도 하고 빨리 씻고 나와서 빨리 오면 뭐 1시간 10분 15분 운동은 뭐 적게 하면 한 50분 좀 길게 하면 뭐 가끔 이제 그 스파링 하자고 이제 그 옆에 하여튼 몇 분이 하시면은 뭐 스파링을 하게 되면 이제 조금 오버가 되는데 이제 스파링도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이게 맞으니까 이 헤드기어 쓰고 맞아도 이게 그게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이런 데가 이렇게 뭐 헤드기어를 쓰게 헤드기어가 이렇게 여기 막혀 있잖아요. 이게 뭐 그 스펀치로. 근데 스펀치가 있어도 이게 맞으면은 이게 눌리기 때문에 충격이 와서 이거 내가 얼얼해요. 그래서 이거 뭐 나이 들어서 내가 복싱 선수 할 것도 아니고 이 스파링 하는 거는 자꾸 하자 그래서 그냥 저도 마지못해 하는데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스파링은 이제 올해 작년까지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스파링은 안 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0시 30분에 와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이제 이자 확인을 해야죠. 왜 이제 어저께 이자가 들어올 날짜인데 뭐 안 들어왔거나 뭐 그저께 들어올 날짜인데 안 들어왔다. 그럼 그것도 쭉 체크를 하고 혹시 돈이 들어온 게 있으면 돈을 보내드리고. 근데 이게 이제 보낼 사람이 많은 경우 어저께 같은 경우 제가 한 21 너댓 명, 한 23, 4명한테 어저께 쭉 보냈는데 요렇게 보낼 때는 이제 우리은행에 들어가면은 이제 처음 딱 들어갈 때 로그인 시간이 10분 주어집니다. 10분. 10분하고 이제 끊어지면 이제 연장하고 하는데 대충 볼 때 제가 한 3, 4분 남겨놓고 연장을 하고 하니까 얼추 볼 때 23분한테 돈을 보내는 시간은 대략 보고 보내고 문자 보내고 하니까 단체 문자 보낸다고 하더라도 이게 보통 한 25분쯤 걸리더라고요. 한 20에서 25분 정도. 좋게 25분은 걸리고 만약에 인원이 더 많거나 그러면 1시간 가는 거는 그 돈 보내는 거에 1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리고 이게 은행에 25명을 한꺼번에 보내면 참 좋은데 이게 우리은행 같은 경우 15명이 맥시멈이에요. 그러니까 15명 이상은 보낼 수가 없어서 15명을 해놓고
보내고 다시 이제 뒤에서 보낼 사람 치기 때문에 만약에 한 31명이다 그러면 3번 보내야 돼요. 15명, 15명, 그다음에 1명. 예.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24대 23, 4명쯤 됐으니까 어저께 2번 나눠서 보냈는데 그 보내는 게 쉬운 건 아니고요. 아무리 그 계좌번호가 저장이 돼 있어도 최소한 100여 명 이상이 저장이 돼 있고 받는 분들이 얼추 보니까 중복해서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얼추 보낼 때 한 200명은 좋게 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200명의 그 리스트가 정리가 돼 있는데 그거를 뭐 일일이 제가 하나하나 클릭을 못 하니까 위에다가 검색할 때 이름을 쳐야죠. 홍길동 그러면 홍길 두 글자 쳐야지 뜨니까 클릭을 하면은 이제 홍길동 계좌가 나오니까 그러면 또 동명이인도 있어요. 한 몇 분. 그러면 이제 그분들 그 계좌를 또 확인 제가 뭐 또 적어 놓은 게 있으니까 체크해 놨으니까 그럼 클릭해서 이제 들어오면은 금액을 적어야죠. 금액을 적어 놓고 보낼 이자. 예, 그리고 이제 그다음 두 번째. 그게 적어 놓은 다음에 이제 이거 확인을 해야죠. 계좌가 문제 없나라고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대조를 하는 거죠. 대조는 장부하고 대조를 합니다. 제가 장부하고. 여기 적어 놨으니까. 장부하고 대조해서 맞게 보내는지 확인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23명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클릭하고 넣고 돈 집어넣고 보내면은 뭐 10분, 15분이면 되겠는데 일일이 장부하고 대조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거치니까 30분씩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루에 뭐 한 40명, 3, 40명 이상을 보내는 일은 보낼 때는 보통 1시간이 넘을 때도 있어요. 이게 어쩔 때는. 예.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계좌번호가 오류 나가지고 다시 또 물어보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근데 뭐 지금이야 이제 계좌는 정확하게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통 30분에서 1시간 또 이상 걸릴 때가 있다. 그래서 이자를 드리는 일을 이렇게 또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만약에 이자 보내는 날이 없을 때는 뭐 또 채무자하고 통화할 때도 있고 연체한 분하고 통화도 하고 또 문자도 보내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그리고 문자를 보낼 때 그냥 뭐 정해진 게 있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또 그 돈 빌려간 분들의 또 각자 상황이 틀리니까 그분들에 맞춰서 또 제가 써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뭐 무조건 윽박 지르고 빨리 돈 보내라는 간결하게만 쓸 수는 없으니까 대충 내용을 좀 써야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다음 달까지 밀리면 좀 뭐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보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문자를 보내는 것도 1, 2분에 보낼 수 없어요. 그리고 최소 5분 이상은 걸리잖아요. 생각하고 써야 되니까. 네, 그리고 오타가 나면 안 되죠. 또 받침 하나 틀리거나 그 오타 나는 것도 이게 또 뭔 또 그 또 좀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타 안 나나 확인하고 또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나 보내는 것도 시간이 이제 걸린다. 자, 그래서 10시 30분까지 대충 10시 반 정도 전후까지는 이제 뭐 연체 채무자한테 문자하고 전화하고 이런 거를 좀 마무리하고요. 밥을 먹으러 갑니다. 보통 10시 반 이후에 제가 밥을 먹으니까 그래서 11시 30분까지 이제 뭐 아침 겸 점심이죠. 아침 겸 점심을 먹고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그 최 팀장의 리스트를 쭉 보내준 거 지금은 이제 좀 도와주는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소개하는 시간이 갖겠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대출 물건을 최 팀장이 쫙 오전에 보내주면 이게 많을 때는 몇십 개가 되니까 제가 보내지 말라 그랬어요. 너무 많이. 왜냐하면 검토를 못 하니까 100개를 보내면 100개를 제가 무슨 수로 검토합니까? 30개를 보내도요. 이 30개 같은 게 꼼꼼하게 검토하면 1시간 반 그냥 가요. 예, 물건을 보고서 제가 무슨 컴퓨터도 아니고 물건 딱 보면 얼마 이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시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등기사항 정리한 거 보면은 또 내용을 확인해야죠. 아니 불과 2달 전에 돈을 빌렸는데 또 빌려? 돈이 없네? 이자 못 갚을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 또 뭐 느낌을 제가 확인해야 되니까 그거 확인하고 하다 보면은 30개 물건을 보는데 1시간이 금방 갑니다. 또 시세조사 네이버 KB 시세 또 확인해봐야 되고 또 시세가 없는 물건들은 인근에 또 네이버 부동산에 또 그 확인을 하고 또 중개인이 올려놓은 물건에 또 전화를 해야죠. 부동산 전화해서 인근의 시세를 또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까지 거치면은 어쩔 때는 뭐 2-3시간이 금방 가요. 예. 그렇게 해갖고 이제 오후 3시까지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뭐 중간에 뭐 통화도 하고 뭐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전화하시면 제가 특히 이제 아침 일찍은 가끔 전화할 때도 있지만 보통은 제가 짬나는 시간에 전화를 드리니까 이렇게 전화를 하거나 또 상담이라도 잡히면 이제 이런 시간에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오후 3시 정도 전후로 일을 마감을 합니다. 마감을 하고 원칙상 3시 넘으면 무조건 집에 들어가요. 안 그러면 다음날 뭐 이게 피곤하니까 힘이 들게 뭐 제가 뭐 일에 뭐 일만 하다가 갈 건 아니기 때문에 몸이 쉬어야지 일을 하잖아요. 뭐 일에 욕심 부리다가 다음날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날 또 건강하게 하루를 보내야 되려면 3시 퇴근이 맞아요. 3시에 대충 정리를 하고 이제 잡무를 마치고 집에 3시에 퇴근을 정확히 하면 이게 3시라고 하더라도 저희 집까지 여기서 정확하게 한 13.5, 한 14km밖에 안 되는데
14km를 뭐 막히면 보통 뭐 3시에 출근해도 3시에 출발해도 뭐 한 1시간은 넘게 걸려요. 무조건. 아무리 빨리 가도 55분. 예, 좀 늦으면 막히면 1시간 5분 10분. 예, 또 퇴근 시간에는 보통 1시간 30분 잡아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3시에 가더라도 제일 안 막히는 시간은 1시. 12시 넘어서 1시, 2시 요때까지는 안 막히는데 안 막혀도 50분이에요. 막히면 한 뭐 1시간. 그래서 10분 차이밖에 안 나서 이게 뭐 서울 시내에서는 뭐 일단 무조건 하고 나가면은 뭐 막힌다라는 가정을 하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한 4시쯤 집에 도착을 해서 30분 정도 뭐 손 씻고 뭐 발 닦고 있다가 간단하게 먼저 나갔다 왔으니까 씻어야죠. 손발은. 씻고 나서 이제 4시 반에 전 저녁을 먹어요. 밥을 오후 4시 반에 밥을 먹고 6시까지 이제 이런저런 좀 쉬고서 뭐 우리 또 와이프하고 얘기도 하고 뭐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6시 넘어가면 이제 씻으러 가죠. 샤워를 하고 양치를 하고 이제 준비를 해야죠. 씻고 나서 저는 저녁에 좀 오래 씻어요. 좀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욕조에 뜨거운 물 받아놓고 좀 뭐 한 30분씩 있다가도 나오기도 하고 그게 이제 제 하루의 낙이니까 좀 샤워를 되게 오래 해요. 그러니까 물을 좀 많이 쓴다고 좀 뭐라고 하긴 하지만 저는 물을 좀 많이 쓰고 그래서 일단 뭐 1시간 정도 샤워를 하고 이 닦고 그 다음에 이제 8시부터 이제 이부자리에 누워갖고 이제 누워서 뭐 이것저것 고민을 해야죠.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또 편집소녀한테 오늘 다음날 라이브 할 거 주제를 줘야지 또 만들어서 주니까 그래서 뭐 다음날 라이브 주제할 거를 생각하고서 이제 문자를 보내놓고 한 9시 정도부터 잘 준비를 합니다. 잘 준비하는데 바로 잠을 자진 않고요. 뭐 이 생각 저 생각 좀 정리를 하다가 대충 뭐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0시쯤 잠자리 들었죠. 10시에 들어서 오늘 3시라 했으니까 5시간 자는 거니까 뭐 요즘은 낮잠을 잘 때가 이미 있긴 하지만 요즘은 거의 안 자는데 한 5시간쯤을 자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저녁 8시만 되면 졸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잘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9시 30분 10시쯤에 이제 잠을 자고 이제 또 똑같이 3시에 일어나고 시작을 하는 거죠. 다만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테니스를 갈 때는 테니스는 제가 7시에 가니까 한 6시쯤에 일어나도 괜찮아요. 그래서 월화 목금은 이제 제가 3시에 일어나지만 수요일 같은 경우 테니스를 칠 때는 이제 한 5시 반 6시쯤 일어나서 이제 하니까 보통 때보다 2시간쯤 더 자니까 그 하루에 이제 수요일 날 좀 비는 것도 뭐 저한테는 나름 괜찮은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까지 사실 5일을 처음에는 했다가 뺀 이유가 이게 너무 힘들어요. 힘이 들어서 제가 한번 뺀 거고 그래서 이 방송하는 사람들 9시 앵커가 오직 앵커 그거 하나만 합니다. 뭐 방송 뉴스 하는 그 앵커들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그 뉴스만 준비하고 밤 9시 앵커 그거 하나만 처음에는 야 저 아나운서 저 앵커는 야 저녁 뉴스 데스크 한 40분 진행하고 끝나네. 근데 제가 이걸 해 보니 이게 일단 시간도 많이 들고요. 할 것이 많다. 그래서 제가 이 정도인데 방송에 뉴스 하는 사람들은 더 그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가겠죠. 저보다 훨씬 더. 네, 그래서 뉴스 진행하거나 이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대단하게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제가 요거 하나 하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데 다른 거 하는 사람들이 그 아무리 뭐 대본을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자기가 아무것도 없이 읽을 수는 없잖아요. 미리 봐야죠. 예, 그것도 자기가 또 수정도 하고 고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렵다. 어려움을 제가 알겠다라는 생각을 드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말씀을 이제 잠깐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서 요게 이제 그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은행의 거래 내역인데 지금 이게 이제 2021년도입니다. 작년 1년 동안에 1년 이상은 또 이게 또 검색이 안 돼서 1년만 딱 됩니다. 과거 거래 내역도 1년씩밖에 안 돼서 2021년에 이제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전체가 이제 1349건. 여기 입출금 거래 내역 건수예요. 1번부터 시작해서 2021년 작년에 출금이 이제 113억 4천만 원쯤 되고요. 입금이 113억 9천만 원. 예. 그래서 출금 입금 한 이게 110억이 넘어가죠. 113억이 넘어가고 요게 이제 우리은행, 홍티경매, 대부, 통장입니다. 물론 하나은행도 있고 다른 은행까지 하면 더 많겠지만 일단 중심적으로 이제 보내고 받는 게 우리은행으로 제가 국한시켰기 때문에 우리은행 거래 내역이 이제 113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신한은행 여러분들한테 뭐 회비도 받고 이제 요거는 이제 아장내기로 바꿨는데 신한은행이 초창기에 많이 쓰였죠.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에 신한은행 거래 건수만도 1225건, 입금이 이제 55억, 출금이 54억, 55억 4. 그러니까 어쨌든 입출금이 이것도 55억이 넘어요. 그래서 이것도 전체 거래가 1225건 정도 되니까 제가 요거를 이제 보여드린 게
우리은행에 이제 1349건, 110억. 근데 110억을 입출금을 입금이 뭐 회원들이 하고 뭐 돈이 들어오니까 뭐 제가 관여할 필요는 없고 확인만 하면 되는데 보내는 거. 이 중에서 절반은 출금이거든요. 그러면 700건을 보낼 때 보낼 사람이 누가 제가 보냈죠. 제가 700건, 7, 800건 가까이 보내고 신한은행까지 하면은 뭐 제가 보내는 게 1000건이 넘어가니까 대략 뭐 1000건이 더 되죠. 이게 얼추 보면은 하루에 3, 4건씩을 꼬박꼬박 매일같이 이제 돈을 보내는 거죠. 예. 근데 주말에는 일이 없으니까 평일날만 모으면 평일날 보내는 건수는 평균 제가 볼 때 6, 7건이 넘지 않을까 싶어요. 돈을 6, 7건씩 보내는 거죠. 격리 직원이야 뭐 더 많이 보내겠지만 큰 회사에 뭐 격리하는 분에 비하면 뭐 저야 세 발의 피인데 근데 어찌됐든 이걸 이제 제가 그만큼 보내는 게 뭐 5, 6건이 적다고 하지만 이게 이제 몰릴 때는 어제 같은 경우 23건을 보내는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것처럼 일이 많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많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은행에 1349건이니까 하루에 3.6건, 신한은행에 1225건이니까 3.3건인데 요거만 해도 이제 이게 토일 쳐갖고요. 요거만 해도 한 7건이 넘어가는데 여기다가 이제 다른 은행하고 뭐 이것저것 치면은 10건이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대충 보니까 하루에 진짜 10건씩을 제가 입출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확인하는 거니까 적은 숫자는 아니다. 그래서 보니까 1년 거래 입출금이 이제 제가 홍티경매 우리은행 통장만 그다음에 신한은행만 2건만 다른 거 하면 더 많겠지만 여기서 플러스가 되겠지만 일단 주축이 되는 2건 갖고 보니까 168억 168억을 제가 이제 2021년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게 받고 보내고 한 게 168억이더라고요. 이게 일반 분들은 168억은 뭐 168억에 통장 찍히는 거를 아마 통장에 100억이 넘게 찍히는 거 그게 뭐 내가 운영하는 법인이든 뭐든 아마 100억대가 넘게 찍히는 통장을 내가 운영하는 회사든 내 개인이든 뭐 아마 전 국민의 아마 90% 이상은 100억 이상에 찍은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보통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100억대는 상상할 수 없는 거래 내역이라고 좀 보거든요. 주변에 봐도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 숫자죠. 오원장도 입출금이 100억이 안 돼요. 입출금하면 입출금 2개 합하면 100억.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입금 출금이 따로니까 입금이 110억, 출금이 110억인데 오원장이 아무리 1년에 그 병원 잘 될 때 뭐 한 달에 8억이 이제 들어오니까 8억이면 1년에 80억, 10개월이니까 96억이네. 오원장도 100억을 못 넘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병원 매출이 8억이 최고로 찍었는데 8억 왔다 갔다 했으니까 1년에 잘 될 때 병원 매출이 100억이 안 되니까. 그래서 100억이 아마 안 된 거로 제가 들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뭐 어쨌든 1년 동안에 그것도 시작하자마자 1년도 안 됐죠. 본격적으로 한 게 한 4월, 3월 말이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어쨌든 168억이라는 돈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 금액으로 따지면은 이게 홍티경매에 큰 자산이 된다고 좀 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 특별한 독특한 거래 내역이 이게 이제 우리 회원들 300명이 투자금도 보내고 회원가입비도 보내고 또 제가 그거를 다른 데 보내고 대출금 보내고 뭐 이자 받고 이자 여러분한테 배당 나눠드리고 이런 거래 내역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 준 거잖아요. 만들어 준 거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룬 거기 때문에 이 장부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장부가 이게 홍티경매 상징이잖아요. 이게 여기 이제 쭉 보시면은 이제 이게 쭉 제가 일일이 손으로 다 적었어요. 손으로 잘 보이게 손으로 다 적은 건데 저는 손으로 적습니다. 손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뭐 백업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복사해 놓은 게 백업이고 저는 손으로 적습니다. 뭐 지금까지 뭐 수학은 컴퓨터로 못 푸니까 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연필을 쥐고 볼펜을 쥐고 수학을 손으로 다 풀어봤기 때문에 컴퓨터로 하는 작업에 이제 익숙치도 않고요. 또 컴퓨터 자체를 뭐 제가 그렇게 크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눈으로 확인을 하고 일부러 연필로 다 적고서 눈으로 확인하고 일일이 체크해야 됩니다. 이게 체크. 그래서 사과 난 사람이 누가 있나? 사과 난 사람이 유동환 씨. 유동환 씨, 이분 여기 상한했기 때문에 X표 쳐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쭉 적어놨잖아요. 날짜 적고 뭐 돈 일일이 계산하고 이거 제가 다 해놓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우리 회원들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거는 그래서 일일이 제가 이거를 장부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제가 지금 이쁘게 좀 보기 편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거래 내역을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은행하고 신한은행 거래 내역을 제가 그 한눈에 볼 수 있게 좀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요걸 가지고서 제가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을 뭐 방문을 할 거예요. 이 방문하는 목적은 대출을 받아오기 위해서. 그 대출은 질권 대출이죠. 예, 질권 대출 받아오기 위해서 이게 바로 신용장이에요. 이게. 예. 아니 신용장이 별거 있어요? 내가 이 많은 사람들하고 돈을 내가 빌려오면서 단 한 번도 내가 저기 어긋나지 않게 연체된 건 어쩔 수 없고 연체 안 되고 돈 들어온 건 내가 다 줬다. 거래 내역이 지금 1,000건, 3,000건에 가까운데 그거 내가 다 했다. 자, 내가 이랬는데 니네한테 신용이 없겠냐? 니네한테 돈 빌린다고 내가 안 갚겠냐? 지금까지 한 게 이런데 저는 이런 거를 보여주는 대부업체가 없을 거요. 대부업체가 운영이 돼도 아니 쟤네가 10억 1년에 뭐 50억 대출 나갔다고 쳐도 50억 대출에 뭐 예를 들어서 2억씩 25명 나갔다고 치면 지네 돈이 있으면 돈 들어온 거 자기가 뭐 대표이사가 50억을 넣거나 돈을 빌려오거나 50억을 예를 들어 빌려왔다고 치면 뭐 이게 뜨문뜨문 만약 25건에서 빌려왔다고 치면 25건 찍혔겠죠? 그리고 25명한테 이자를 받았겠죠? 그리고 25개 뭐 질권대출 받은 거 이자를 줬겠죠? 그러면은 한 달에 많아봐야 70건 이상, 70건 밖에 거래 내역이 안 돼요. 1년 12달 그 꼬박꼬박 가야 1000건이 안 돼요, 거래 내역이. 그것도 50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웬만한 대부업체는 이 정도 거래 내역이 나올 수가 없죠. 불가능한 거래 내역이죠, 이 개수가. 이 3,000건 가까이 되는 톤탈해갖고 이 거래 내역 개수, 이 숫자는 이게 웬만한 대부업체는 엄두가 안 나고 어마어마하게 큰 대부업체는 몇천 건이 넘어가겠죠. 저야 뭐 잽이 안 되겠지만 근데 저 같은 요 정도 규모의 이 정도 거래 건수가 나온다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개수죠.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볼 때 굉장히 독특하게 보고 신기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일단 홍티 경매 자체가 신기하게 보이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그런데다가 다른 것보다도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자를 받아서 잘 이자를 주고 있잖아요. 받은 거는 그때그때 잘. 예. 이게 들어온 날짜하고 나간 날짜하고 뭐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이 진짜 이자를 받고서 혹시 하루 이틀 갖고 있다 느껴주는 거 아니야? 하루 이틀 갖고 있으면 이자가 얼마 붙어요? 그게 뭐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붙어야 갖고 있지. 그렇잖아요. 들어오니까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보여드린 게 그 신용이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아마 다른 은행, 뭐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서 볼 때 이게 바로 이제 홍티 경매가 내세울 수 있는 신용 장부가 아닐까. 예. 그래서 요거를 잘 정리해서 이제 이걸 들고 다니면서 이걸 보여줘요. 다른 거 말이 필요 있나요? 내가 저는요 이 돈 빌려오면은 우리 질권대출 빌려오면은 확실하게 할 수 있고 믿고 맡겨 보셔라. 제대로 할 수 있다. 아무리 100마디 말을 하면 뭐예요?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지. 근거를. 예, 근거를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근거를 제시를 하면서 제가 한번 잘 이끌어 가볼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티경매 대부 우리 회원들하고 이제 투자 회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좀 키워서 여러분들하고 잘 더 해나갈 수 있는 것을 한번 제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수기로 작성하고 하나하나 짚어가는 것이 요즘 같은 세상에 보면 참 특이하죠. 제가 무슨 뭐 예전 쌍팔년대 무슨 사채업자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아마 요즘 그 은행에 일하는 분들이 볼 때는 조금 구태의연할 수도 있고 야 이거 뭐야. 그런데 실제로 가만히 뜯어보면은 믿음이 갈 수 있는 저는 장부라고 보거든요. 이 장부 자체가 돈 들어오고 나간 게 기록이 다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잘 가지고 제가 활용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확신을 해요. 그래서 홍티경매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때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주먹구구시긴 하지만 이게 뭡니까 이게 사실 그 글씨도 제가 이거 엄청 또 지우고 쓰고 그래갖고 뭐 엉망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소중한 장부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신용장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그 효과를 볼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대부업은 돈 장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대부업을 아무리 꾸미고 뭐 한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돈을 가지고 하는 장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걸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돈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팔면 돈이 들어오니까 그것도 재미있겠는데 아예 우리는 물건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제조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는 돈만 가지고 그냥 돈이
그 돈을 갖고 수익이 되고 이 돈이 원자재가 되고 이 돈이 그냥 말 그대로 뭐 어떤 상품이 돼 갖고 재화가 돼 갖고 얘를 갖고서 그냥 얘를 갖고서 굴리는 거예요. 얘를 갖고서 물건도 사고 얘를 가지고 빌려주기도 하고 얘를 갖고 이자를 받는 거고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실질적으로 쓰는 원자재가 하나야. 돈. 예, 그 돈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해갖고 저는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제가 장사라는 것을 처음 해봤잖아요. 이제 1년 정도 해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재미가 있고 그 제가 여지까지 느껴보지 못한 이 흥미로움도 느끼고요. 보다 돈의 액수가 이게 1, 20억이라면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100억대가 넘어가고 이제 돈이 이제 숫자가 동그라미가 쫙 쳐지는 걸 보니까 이게 지나고 보니까 야 이게 참 재밌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이제 느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홍티경매는 뭐 숨기거나 감추는 것도 없죠. 뭐 다 보여드리잖아요. 예, 모두 공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그냥 뭐 쟤는 도대체 굴 속에 들어가서 뭐 하는지 알 수가 없고 굴 밖으로 나와야 아는 그런 게 아니라 굴을 제가 유리로 뚫어놨잖아요. 그래서 볼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이렇게 보실 수 있게 제가 만들어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비록 뭐 제가 하는 경험에 똑같이 느끼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이게 바로 직접 경험이 될 수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은 된다라는 말씀으로 1부를 마치고 이제 2부로 가서 2부는 우리 투자회원들이나 또는 투자회원들을 또 준비하는 분들 뭐 또는 뭐 대부 회원들이나 대부 회원을 준비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제가 특별히 그 당부면서 뭐 어떻게 보면 조언 그러면서 제가 좀 드릴 테니까 우리 회원들은 2부를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